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희곡을 같이 설명하고 이야기해 보는 극적인 시간의 미스지입니다. 오늘의 희곡은 바로 이겁니다. 햄릿이죠, 햄릿. 햄릿. 이 햄릿은 제가 지금 대본을 여러 개를 갖고 있는데 사실 저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햄릿은 바로 이거예요. 자, 범우사에서 나온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여기에 있는 건데요. 제가 그 첫 학기 때 선생님께서 "필사를 해라." 이러셨는데, 그래서 저희 그 수업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학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 하나를 필사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호기롭게 햄릿을 선택한 겁니다. 이 햄릿이 4대 비극 중에 가장 분량이 많은데 제가 그것을 모르고 선택했지 뭡니까. 네. 그 분량이 가장 적은 건 사실 오셀로입니다. 그래서 오셀로를 많이 선택하고 그거를 쓰기도 했었는데요. 오셀로에 대해서도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지만 오늘은 햄릿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햄릿은 여러 판본들이 있어요. 이런 판본들이 왜 있냐? 우리가 그 시대, 중세 시대의 엘리자베스조 시대를 좀 이해해 보면 좋은 게, 그때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연극이라는 게 굉장한 그 문화 생활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극장에서 계속해서 무대에 올릴 때 그 당시의 배우들의 연기술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연기랑은 좀 많이 달랐어요. 그냥 무대에 몇 발짝 나와 가지고 시를 읊듯이 외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메소드 연기라든지 뭐 눈꺼풀이 떨리는 연기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 거기서 크게 요구받지 않았던 거죠. 사람들은 그저 시를 읊어주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받았고 즐겼기 때문에 이 연극이라는 것 자체는 그 대사발로 승부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게 무대가 그 엘리자베스조 극장 구조를 보게 되면 실내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또 한 3층 구조에, 그러니까 또 무대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으면 거기에 서서 보는 관객들이 있고 의자에 또 앉아서 보는 관객들이 있으니까 약간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위치였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밀도 높게 대사 하나에 모든 걸 담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대사가 굉장히 길어서 뭐 한 몇 초 놓쳐도 다음 대사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햄릿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 지금 그 햄릿을 그대로 텍스트 그대로 올리려고 하면 한 서너 시간, 4-5 시간 정도 걸리지만 사실 그 시대에는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만 하고 넘어갔고 행동이나 이런 연기술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렇게 판본이 많은 이유는 그렇게 대사만 읊으면 되는 연극이다 보니까 이 대본이 유출되면 요걸 그대로 가져가서 다른 데서 무대로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르르 가서 거기서 보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극단들은 풀대본을 서로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풀대본 갖고 가 봤자 다 다른 데서 베껴서 쓰니까 그 쪽대본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게 자기 배역에 대한 대사만 갖고 있는 그게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무슨 하나가 정확하게 완결이 되면 그걸로 영화를 찍어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바꿔 나가는 거죠. 대중의 반응에 따라서 대본을 그때그때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처음 시작했을 때 썼던 판본과 마지막에 이제 쓰게 되는 남아 있는 판본이 당연히 대사가 좀 다를 수밖에 없고, 뭐 요번에 한번 올렸다가 한 시즌 끝내고 또 다른 작품 했다가 '아 우리 다음번에 햄릿 다시 할까?' 이렇게 해서 다시 했을 때 대본을 좀 수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판본이 남아 있는데 제가 지금 구입해서 본 거는
제1 사절판본이라고 하는 거의 초판에 가까운 대본과 그리고 법무사에서 쓴 그 번역본이 있는데요. 요 부분들을 보면 둘에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사를 분석하고 이럴 때는 뭐 어떤 판본을 보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처럼 줄거리만 파악하고 내용에 대해서 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판본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그래서 햄릿을 좀 읽고 싶다고 했을 때 제가 추천하는 건, 뭐 우리가 희곡을 읽는 게 아무래도 형식이 어려워서 희곡으로 된 건 읽기가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소설로 개작을 한 거 혹은 어린이 동화처럼 좀 다시 쓴 거, 그런 것들을 읽히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냥 '희곡을 읽는 게 좋다.'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판본과 다르게 그냥 희곡 자체를 읽어 주자, 이게 제 생각인데 말이 길어졌네요. 왜냐면 햄릿 자체가 얘기가 너무 길어서 이거 줄거리만 말해도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은데 벌써 5 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네, 일단 해 보면서 쪼끔 더 얘기를 이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그 햄릿이라고 한다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인데, 비극이라고 하면 그냥 슬픈 이야기라고 한다기보다는 그리스 비극에서부터 그 내용이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 비극이라고 할 때 가장 유명한 그 오이디푸스 왕, 이걸 보면 그 신탁을 받은 왕족이, 그러니까 평민하고는 좀 다른 거죠. 뭔가 고결한 피를 갖고 있는 왕족이 그 신탁을 받고 그 신탁을 이루어내지 않기 위해서 반항을 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신탁대로 이끌어져 가면서 인간의 생이 굉장히 그 비극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걸 그리스 비극으로 말한다면, 이 중세 시대의 셰익스피어 시대의 그 비극은 쪼끔 내려옵니다. 그래서 신탁의 문제랑은 다르지만 일단은 주인공이 왕이어야 되죠. 그래서 햄릿 같은 경우에도 그 대본에도 나오지만 "나는 덴마크의 왕자 햄릿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자예요. 왕자인데 이 왕자가 어떤 불의한 일을 겪으면서 이것을 정의롭게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면서 결국에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비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 왜 그 비극에 들어가지 않느냐 했을 때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연극 사조상으로 내려오는 비극의 정의에는 그렇게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낭만 희비극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햄릿의 얘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아빠 햄릿이죠. 그러니까 부왕인 햄릿이 사망을 해서 서거를 해서, 그래서 그의 그 동생인 클로디어스가 왕위를 이어받고 심지어 햄릿의 아내였던 거투르드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인 햄릿이 유학 중에 이제 자기 나라에 와서 장례를 치르면서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엄마는 삼촌이랑 결혼을 하고, 그리고 삼촌은 왕이 되고,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그 신하들이 와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랑 똑같은 모습을 한 유령이 나타났는데 햄릿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햄릿이 찾아가서 그 왕에게 "네가 정말 아버지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망령이 "내가 네 아빠 맞는데 내가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 사람들은 내가 그 정원에서 자다가 뱀독에 물려서 죽은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니다. 너의 삼촌인 새로운 왕인 클로디어스가 나를 죽인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 삼촌이 너의 엄마 거투르드를 차지하기 위해서 벌인 일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복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 햄릿 입장에서는 '아 그래. 그랬구나.' 그럼 바로 가서 죽이면 될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왕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또다시 그 새로 왕이 즉위를 한 삼촌을 죽이게 되면 이거는 또 반란이 되죠.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죽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유령의 말을 100%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햄릿은 또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햄릿이 이 복수극을 단행하기 위해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미친 척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미쳐 있는 것을 말을 해야 되는데 누구까지 속이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오피리어까지 속이게 되죠. 그래서 오피리어에게 뭐 "수도원으로 가시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 오피리어의 아빠가 그 폴로니어스라는 재상인데, 이 사람이 또 입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왕비에게도 얘기하고 또 왕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어서 이 왕은 궁금하잖아요. 갑자기 햄릿이 미쳐 버렸으니까 '얘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폴로니어스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 딸이 있는데 햄릿 왕자께서 우리 딸을 좋아했는데 제가 어찌 왕족이랑 혼인을 하겠냐. 그래서 오피리어한테 그 사랑을 받아주지 말라고 했더니 아무래도 그래서 왕자님이 미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피리어랑 햄릿이 만나게 하고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또 햄릿이 오피리어한테 모진 말을 내쏟습니다. 근데 오피리어 입장에서는 사랑을 얘기했던 남자가 어느 날 미쳐 가지고 자기한테 정숙이니 뭐니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피리어는 오피리어대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죠. 햄릿은 거기에서 이제 오피리어까지 속여가면서 자기의 일을 진행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삼촌이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꺼낸 방법이 뭐냐? 그 유랑 극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랑 극단에게 와서 연극을 한 편 해 달라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연극에 쪼끔 더 개작을 넣게 되는데, 바로 왕이 잠든 사이에 어떤 사람이 와서 독약을 귀에 부어서 죽이는 장면을 추가해 달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을 이제 모아 놓고 햄릿이 정말 미친 척을 하면서 연극을 같이 관람하게 되는데, 왕과 왕비와 뭐 폴로니어스와 뭐 기타 등등 많은 배역들이 다 그 연극을 보게 됩니다. 극중극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극중극에서 그 왕이 살해당하는 장면, 독살당하는 장면이 이제 실현이 되니까 이 새로운 왕 클로디어스가 분노를 하면서 연극을 막 이제 멈추고 자기 자리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 햄릿이 확신하게 됩니다. '아 진짜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독살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 잘 몰라요. 그래서 거투르드는 햄릿이 자꾸 미친 짓을 하니까 인제 폴로니어스한테 조언을 받아서 아들을 불러서 한번 설득을 해 보려고 아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때 햄릿은 뭘 하냐, 혼자 빠져나간 그 왕을 쫓아가는데 이 왕이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이제 딱 듣자 하니, 지금 보세요. 무장하지 않은 왕이 등을 보이고 기도를 하고 있고, 그 기도실엔 그 사람 혼자고, 그리고 햄릿이 따라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죽이면 돼요. 지금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햄릿이 거기서 생각합니다. '아 내가 지금 얘를 죽이면 이 사람은 지금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죠?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간다는 게 제대로 된 복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을 죽여서 지옥에 떨어뜨려야 되는데, 나쁜 사람을 죽였는데 천국에 가. 우리 아빠는 지금 유령으로 남아 있는데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지금 죽이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빠지게 되죠. 근데 클로디우스는 그때 뭘 하고 있었냐, 곰곰이 생각하면서 '햄릿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그 하인인 2명을 부릅니다. 길든스턴과 로젠크랜츠를 불러 가지고 "내가 이 햄릿이 좀 요즘 심란한 것 같고 좀 광기가 있으니까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휴양을 시키고 싶으니까 같이 영국에 데려다 줘라. 그러면서 이 영국 왕에게 이 서신을 전달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서신에는 "얘를 죽여 주세요."라는 게 써져 있는 것이죠. 자, 그 상태에서 거트루드가 햄릿을 불러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이제 폴로니어스는 뒤에서 커튼 뒤에서 숨어서 둘의 대화를 듣고 있는데 햄릿이 이제 굉장히 예민한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너는 왜 정절을 잃었느냐." 막 이런 식으로 막 화를 내다가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쥐냐?" 이러고 그냥 찔러 죽이는 거예요. 폴로니어스가 죽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트루드가 너무 놀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진실을 다 알았다. 너를 얻기 위해서 지금 클로디어스가 너의 남편, 나의 아버지를 죽인 것이고 그리고 너를 취했다. 너는 거기에 노란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하니까 엄마가 너무 슬퍼하잖아요, 거투르드가. 그랬더니 아버지의 망령이 나타나 가지고 "야, 내가 복수를 하라 그랬지. 내가 사랑하는 거투르드를 속상하게 하라 그랬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햄릿이 그 망령이랑 대화를 하는데 거트루드는 그 망령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햄릿이 진짜 미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햄릿은 그 왕이 영국행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수를 할 날을 생각하면서 일단은 왕의 뜻에 따르기로 하고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사건이 생기면서 그 길든스턴과 로젠크랜츠에게 보냈던 서신을 햄릿이 보게 되고 '아, 이 왕이 진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게 정말이구나.' 생각해서 '아, 이제 복수를 해야겠다.' 하고 다시 그 덴마크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오피리어가 문제가 되죠. 자, 폴로니어스가 사망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유학 중이던 그 폴로니어스의 아들 그리고 오피리어의 오빠인 레어티즈가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인 놈이 누구냐." 그래서 엄청 분노하고 있을 때 클로디우스가 이렇게 불러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너를 이렇게 분노하게 만든 사람은 사실 내가 아니고 햄릿이다. 햄릿에게 너는 복수를 해야 되니까 내가 둘이 칼싸움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 그때 칼끝에 독약을 묻혀 가지고 햄릿을 죽이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레어티즈도 그 기사 그러니까 칼을 쓰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누구를 이겨 먹고 싶진 않았는데 뭐 "좋은 게 좋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웬일 오피리어가 절벽에 있는 예쁜 꽃을 꺾으려다가 떨어지면서 강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사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어티즈 입장에서는 정말 슬픈 일이 연달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피리어의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그 장례식을 또 햄릿이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조종을 울리고 꽃을 뿌리고 이런 걸 보니까 햄릿이 '도대체 뭐냐?' 하고 보니까 오피리어가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햄릿이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죽었으니까 거기 가서 막 이제 슬픔을 얘기하니까 레어티즈랑 만나게 되죠. 그래서 레어티즈가 "야, 아버지의 원수 이 내 여동생을 미치게 만든 놈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러면서 둘이 막 그 갈등이 생기고 결국에 "그래. 너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칼싸움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자리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자련이 마리가 되는데 마련이 될 때 거투르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 햄릿을 영국으로 보내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햄릿이 돌아오면서 그 안에 왕이 햄릿을 죽이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되고 '아, 진짜 이 왕이 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선왕을 죽였고 햄릿도 이제 죽이려고 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인 칼싸움으로 갑니다. 그래서 둘이 막 칼싸움을 막 이렇게 하는데 대등하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독배를 햄릿한테 주면서 "너 고생이 많다. 이거 한 잔 마시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투르드는 알죠. 그래서 그 독배를 자기가 마십니다. "축배를 들겠다." 하면서 거투르드가 마셔요. 그러면 클로디우스는 어때요? '아, 그거 마시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칼이 서로 스치게 되면서 먼저 레어티즈가 햄릿을 베고 그다음에 칼이 바뀐 상태에서 햄릿이 레어티즈를 베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자상을 입었는데 독이 묻은 칼로 지금
대인 거잖아요. 그래서 레어티즈가 그때 고백을 합니다. "아 사실은 이게 너도 나도 이제 죽을 것이다. 왜냐면 너의 삼촌이 왕이 시켜 가지고 여기 칼끝에 독약을 묻혀 가지고 너를 죽이라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햄릿 열받잖아요. 그래서 "역시 원흉은 너였어." 그러면서 그 클로디어스를 그 독이 묻은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자 보세요. 다 죽어요. 선왕인 햄릿 죽죠. 거투루드 사망하죠. 폴로니어스 죽죠. 클로디어스 죽죠. 햄릿 죽죠. 레어티즈 죽죠. 오피리오 죽죠. 그냥 모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호레이쇼도 같이 죽으려고 하니까 햄릿이 그때 마지막 얘기를 하죠. "너는 살아남아서 이 일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는지를 다 말하기를 바란다." 이러고 나서 죽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 이 선왕 햄릿이 차지한 영토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옆 나라에 그 포틴브라스가 이제 그 영토를 가지려고 했는데 둘이 전쟁이 나 가지고 그 햄릿이 그 아빠 햄릿이 포틴브라스를 꺾으면서 그 영토를 차지하거든요. 그럼 그 포틴브라스가 그 영토를 수복하기 위해서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 팀이 그 영토도 수복하고 그다음에 이 햄릿 왕가가 다 사라지면서 머리가 없는 그곳을 차지하게 되면서 모든 땅은 포틴브라스가 가져가게 되는 걸로 결말이 지어지게 됩니다. 네, 햄릿은 이렇게 끝이 나요. 그래서 복수극도 들어있고 치정, 그리고 이제 뭐 아버지, 또 그 햄릿의 고민들, 그리고 사랑 이야기, 배신, 그다음에 복수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햄릿은 아버지를 죽인 왕을 복수하려고 하는 건데 레어티즈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자기 여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햄릿을 복수하려고 하고, 이런 복수극들이 중첩이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층적인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햄릿이란 이야기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서 영화화도 많이 되고요. 그리고 무대에도 꾸준히 오릅니다. 그래서 아예 그 정본을 가지고 막 공부해서 올리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각색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이 시대의 햄릿."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데리고 온다든지, 그죠, 한국적인 상황에 맞춘다든지, 그런 각색한 햄릿들이 진짜 많고 영화화도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햄릿을 한번 찾아볼 때 이렇게 햄릿을 영화로 만든 것들을 보는데 되게 유명한 영화 중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는 다 대사로 퉁을 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영화는 어때요?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햄릿이 사느냐 죽느냐 이 명대사를 할 때 그 부감시로 그 절벽에 있는 성과 그 밑에 울렁이는 바다를 보여주면서 밤바다의 그 파도가 막 이는 그런 걸 보면서 햄릿의 그 심리를 영상화하는 그런 것도 보여주고요. 또한 그 제가 좋아하는 에단 호크가 햄릿으로 나온 영화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현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 옷을 입지 않고 현대로 갖고 온 그 가문간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햄릿 영화화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핀오프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로젠크랜츠하고 길든스턴이 그 햄릿을 영국으로 데려가면서 이제 죽이라는 서신을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그 길든스턴과 로젠크랜츠는 어떻게 되었나라는 희곡도 있고, 또 오피리어라는 그 비련의 여주인공이 있잖아요. 근데 그 원래 햄릿이라는 그 희곡 안에는 오피리어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자꾸 오피리어를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해라는 이름으로 왕에게 마음을 주었지만 결국에 그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서 또 남자의 배신으로 인해서 정말 그 미쳐가게 되는, 그리고 비극을 맞이하는, 비극의 그 명을 달리하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드라마적이기 때문에 그림도 많이 그리고 오피리어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햄릿은
그 내용이 긴 만큼 그 안에서 갖고 있는 변주들이 정말 많고 우리가 곱씹어 볼 내용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햄릿에 대한 분석도 정말 많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햄릿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 법무사판으로 나온 셰익스피어 사대 비극이나 아니면은 그 신정욱 선생님이 번역하신 아주 문고판으로 짧게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저기 보시면 이 펭귄 클래식에서 나온 햄릿도 있거든요. 정말 제가 판본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렇게 찾아서 읽으면서 햄릿이 가지고 있는 또 나만이 발견할 수 있는 햄릿의 어떤 진중한 매력들을 찾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5분 안에 끝내려고 했던 늘 희곡 이야기들을 할 말이 많아서 길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오가시면서 들을 때 길면 아무래도 또 수다하는데 듣기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끊어서 들어 주시면서 햄릿에 대한 이야기에 많은 관심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